북한이 서울에 핵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의 비밀 무기가 단 3분 만에 한강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남한의 F-35와 K 전차는 이 악몽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한반도 최후의 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군사분석 전문 채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반도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입니다. 북한의 수백만 병력과 핵무기가 남한을 겨누고 남한의 세계 최강 기술력과 미군 동맹이 이에 맞선다. 두 나라가 전쟁의 불길 속으로 뛰어든다면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북한의 핵공격이 현실이 된다면 서울은 잿더미로 변할 것인가? 아니면 남한의 첨단 무기가 김정은의 야망을 산산조각 낼 것인가? 숨을 고르고 준비하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한때 한민족이었던 두 나라는 수천 년의 역사를 공유했지만 냉전의 격변 속에서 숙적으로 갈라졌습니다. 소련과 미국의 패권 다툼은 한반도를 둘로 쪼갰고 이 형제국가 간의 갈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무인기 침투, 전단살포, 도로 폭파, 그리고 140만 청년의 재입대 신청. 북한은 전쟁의 북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쟁이 터진다면 누가 우위를 점할 것인가? 이 질문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을 철저히 비교하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결말이 기다리는지 파헤쳐봅니다. 북한의 비밀 무기, 남한의 기술 혁신, 그리고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이 전쟁의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내겠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을 먼저 살펴볼까요? 북한은 약 13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육군을 자랑합니다. 이들은 철저한 훈련과 절대적 충성심으로 무장했으며 게릴라전과 비대칭 전술에 능숙합니다. 주력 전차 T-62와 신형 포항 전차는 수적으로 압도적이며 170 장사정포는 서울을 단 몇 분 만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진짜 공포는 핵무기입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약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18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전술핵 무기를 전장에 배치하며 남조선을 핵 불바다로 만들겠다 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오른팔 리병철 원수는 텔레그램에 도발적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남조선은 우리의 핵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이 게시물은 수억 조회수를 기록하며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북한이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전쟁 부대를 비밀리에 개발 중이라는 첩보입니다. 평양의 비밀 벙커에서 김정은은 전쟁의 방아쇠를 언제 당길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는 구형 소련제 기술에 의존하며 연료와 부품 부족으로 작전 효율이 떨어집니다. 공군은 5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지만 미그-21과 같은 낡은 기종이 주력입니다. 해군은 노후한 잠수함과 소형 함정에 의존하며 현대전에서 남한의 첨단 함정과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제재로 군사 예산이 제한되고 병사들의 역량 부족과 낮은 사기도 문제입니다. 북한의 전략은 단기 고강도 전쟁에 초점을 맞추며 초기에 강력한 타격을 가한 뒤 협상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하지만 장기전에서는 자원 부족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남한의 군사력을 보겠습니다. 남한은 약 5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며 숫자는 적지만 기술력과 훈련에서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K-흑표 전차는 AI 기반 조준 시스템과 레이저 방어로 북한 전차를 압도하며 K-9 썬더 자주포는 70km 밖의 표적을 초정밀 타격합니다.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F-21 보라매로 북한의 낡은 공군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장보고-III 잠수함으로 북한의 해군력을 무력화하며 현무-4 잠수함발 사탄 도미사일 SLBM은 평양의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남한은 AI 전투 드론과 사이버 방어 시스템에서도 앞서며 최근 하나 시스템의 무인 전투 드론은 북한 방공망을 뚫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됩니다. 남한의 최대 강점은 미국과의 동맹입니다. 주한미군 28,000명과 B-2 스텔스 폭격기,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북한의 치명적 위협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서울은 DMZ에서 불과 50km 떨어져 있어 초기 포격에 취약합니다. 징병제 기반의 군대는 장기전에서 사기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한의 전략은 첨단 기술과 동맹으로 북한 지휘부를 빠르게 무력화하고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볼까요? 북한이 전면전을 시작한다면 DMZ에서 포성이 울리며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 강남을 무차별 포격합니다. T-62 전차 부대가 남쪽으로 돌진하지만 K 흑표 전차와 K9 썬더가 즉각 반격하며 전선을 붕괴시킵니다.
하늘에서는 F-35와 KF-21이 북한의 방공망을 초토화하고 세종대 왕급 구축함이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을 격침합니다.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준비하지만 현무-4 미사일이 평양의 벙커를 정밀 타격하며 김정은의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미군의 B-2 폭격기가 추가 타격을 가하며 북한군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전쟁 단 48시간 만에 남한의 승리로 끝날 수 있을까? 또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시다. 북한의 비대칭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 특수부대가 DMZ를 넘어 여의도를 습격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삼성전자와 카카오뱅크 서버가 마비됩니다. 하지만 남한의 AI 방어 시스템이 해킹을 차단하고 한화의 무인 드론이 특수부대를 추적해 섬멸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단결을 다짐합니다. 대학생 지은이 텔레그램에 올립니다.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지 않겠다. 한국은 강하다. 그녀의 게시물은 수억 조회수를 돌파하며 국민의 사기를 북돋웁니다. 부산의 어부민수가 카카오톡에 외칩니다. 우리 바다는 평화로워야 한다. 전쟁을 멈춰라. 그의 메시지는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평화를 호소합니다. 국제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워싱턴은 주한미군을 증파하며 북한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합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군사지원을 약속하지만 내부에서는 중국의 개입을 우려합니다. 베이징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선언하지만 비밀리에 북한의 드론과 미사일을 지원합니다. 중국 장군 리웨이가 텔레그램에 올립니다. 한반도 전쟁은 우리의 기회다. 그의 게시물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사이버 무기를 제공하며 지역 불안을 부추깁니다. 나토는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한반도 전쟁은 세계를 위협한다며 중재를 제안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평화 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조롱하며 추가 미사일 실험을 감행합니다. 전쟁의 공포는 민중을 뒤흔듭니다. 서울 강남의 시민들은 공습 경보 속에서 지하철역으로 대피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텔레그램에 올립니다. 우리 아이에게 평화를. 그녀의 눈물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세계를 울립니다. 평양의 주민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해 숨어듭니다. 한 청년이 몰래 텔레그램에 올립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의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퍼지며 희망을 전합니다. 한국의 K-POP 스타 지민이 텔레그램에 올립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합시다. 그의 게시물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평화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BTS의 리더 RM도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올립니다. 한반도는 하나다. 평화를 위해 싸우자. 그의 메시지는 수억 조회수를 돌파하며 글로벌 팬덤을 결집시킵니다. 전쟁은 경제를 뒤흔듭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폭락하고 현대자동차 공장은 생산을 중단합니다. 서울 명동의 상점들은 문을 닫고 관광객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단결은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해시태그 SAVKOREA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오르며 전 세계가 한국을 응원합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반발이 커집니다. 평양의 한 노동자가 텔레그램에 몰래 올립니다. 김정은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그의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퍼지며 북한 체제의 균열을 드러냅니다. 이제 또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시다. 북한의 전쟁 경제 붕괴가 발생한다면? 북한은 전쟁 초기 서울을 포격하며 기세를 올리지만 남한의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전력망과 은행 시스템을 마비시킵니다. 국제 제재로 연료가 바닥나고 북한군은 굶주림 속에서 전투력을 잃습니다. 남한의 K-POP 스타들이 유엔에서 평화 콘서트를 열고 전 세계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평양의 한 학생이 텔레그램에 올립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의 메시지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북한 내부의 반체제 움직임을 촉발시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일본은 한반도 전쟁을 기회로 삼아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도쿄에서 총리가 선언합니다. 일본은 지역 안정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옵니다. 베이징은 동해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며 외세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드론과 사이버 무기를 지원하며 미국의 패권을 막겠다고 선언합니다. 유럽연합은 제재를 강화하며 북한의 핵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격렬히 충돌하며 평화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한반도 전쟁의 여파는 세계로 퍼져갑니다. K-POP 콘서트는 전 세계 팬덤을 결집시키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삼성전자는 전쟁 중에도 AI 드론 개발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흔은 깊습니다. 서울의 한강은 재건을 기다리고 평양의 주민들은 굶주림 속에서 희망을 잃습니다. 한반도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단결과 기술력은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북한과 남한 누가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할까? 북한은 숫자와 핵무기로 위협적이지만 구형 장비와 경제적 한계로 장기전에서 약합니다. 남한은 첨단 기술, 미군 동맹, 경제력으로 우세하지만 초기 피해와 서울의 취약성이 약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한반도 전쟁은 승자 없는 비극이다.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남한은 반드시 맞서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북한과 남한 누가 이길 것인가? 전쟁인가? BNHH어인가? 한반도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의 비밀, 사이버 무기와 남한의 대응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